everyone, I'm so happy to see you guys again. I'm finally back. Well, we're gonna go through the grammar section in this class, which is called the Grammarholic, and I think it will be perfect within 30 hours. And if there are any problems or questions, do not hesitate to ask them, then we'll give a right answer ASAP. Finally, I'm the one that's gonna help with your grammar, as you see, Rose Lee. 안녕하십니까? 영어 영역의 Rose Lee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시는 친구들 참 많으시겠지만 제가 사교육에 깜짝 은퇴 선언을 하고 훌쩍 떠난 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그동안 받았던 사랑 우리 친구들에게 돌려주고는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EBS의 84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의를 남기고 그리고 저는 훌쩍 떠났습니다. 가서 지식만 소진하고 살았던 저인지라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운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올렸던 그 84강짜리 강의가 우리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또 EBS 내에서도 베스트 강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내 선택이 틀리진 않았구나. 그리고 나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고 갖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84강? 이게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만만치 않은 강좌 수일 텐데 이게 또 용두사미처럼 열심히 앞부분은 창대하리라 반드시 완강해서 완벽히 끝내리라 라고 했다가 끝부분은 가보지도 못하고 이게 또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쯤이 되어서 저는 또 EBS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반응이 좋았는데 강의 수도 많고 그러니 우리 비슷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진짜 0.1초의 고민도 없이 오케이 라고 답변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강의의 제목은 말씀드렸듯이 그래머홀릭입니다. 이 그래머홀릭 강의는 공무원 친구들 혹은 토익, 토플을 공부하시는 성인 친구들 들으셔도 됩니다. 어법은 어법이지 뭐 이게 대학생 어법 따로 있고 성인 어법이 따로 있고 공무원 어법이 따로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나 출제 매뉴얼들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에 맞는 문제풀이 적용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수업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할 때 여기까지는 내신용이야. 내신은 대부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수능으로 전향되면 훨씬 더 꼬여서 훨씬 더 역공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할 거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커버하기 위해서도 고1, 2 친구들 들으셔도 되죠. 문제는 콕 집어서 수강 대상인 고3 재수생, N수생 친구들 때문에 고민한 거였습니다. 제가. 선생님 뭘 고민하셨는데요? 시기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그래머홀릭 개강 날짜는 6월입니다. 이제 6월 모평도 끝났겠다. 고3 재수생 친구들 요맘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엄마야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해놓은 건 없는데 아직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까짓 거 어법 한두 문제 버려? 라는 유혹을 슬슬 갖게 됩니다. 물론 어법 영역은 어법 문제 한두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구문 독해 때문에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그 말도 이해는 되거든요. 6월까지 거 어법 한두 문제 버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또 안 하자니 마음속이 찝찝하고 우리 수험생들은 또 처음병이 있어서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6월달인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좌 수는 그래서 제가 30강으로 끝낼 겁니다. 물론 어법만 설명하는 시간은 26강일 겁니다. 그 외에 기출문제 적용 연습하고 뭐 구문 독해로 이어지는 것까지 해도 30강입니다. 그러니까 고1, 2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3 재수생 친구들도 충분히 완강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 그래? 그럼 우린 또 처음병 있는데 그리고 또 완벽병이 있는데 좋다? 그러면 기본 개념 설명하자. 심화 설명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뭘 또 적용 문제풀이를 따로 해. 여기서 제가 적용 기출문제풀이 같이 해주면 되지.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 독해까지 싹 연결되게 초석까지 다 마련해주면 되지 라고 해서 탄생한 이게 바로 그래머홀릭 강좌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또 이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또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
기존 강의는 84강인데 선생님 지금 30강의를 확 줄이시면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요. 아니요. 제 기존의 강의를 많이 들었던 이유들, 사교육에서요. 그건 제가 이 책 한 권의 교재 안에서 다 끝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했었던 84강이라는 그 강의는 너무 소소한 것, 물론 좋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교재이긴 했으나 너무 소소한 것, 미진한 것, 수능에서 벗어난 것, 그러다 보니 제가 또 각종 프린트까지 동원해서 설명해서 강의가 길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 그래머홀릭에선 이 한 권의 교재로 다 끝날 겁니다. 이 안의 교재에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필기하는 게 있을 거고요. 기본 설명이 있을 거고요. 심화 설명 덮여 있을 거고요. 단문 연습 풀 거고요. 기출문제 풀 거고요. 출제자의도 다 파악할 거고 한 권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자랑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동안 수업했던 누적 수강생은 이제 23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9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제 어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공교육 가장 많은 어법 제자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강좌인데 제가 어찌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머홀릭 다 각설하고요.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그래머홀릭은 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로즈 선생님이 멋지게 임팩트 있게 그리고 아주 컴팩트하게 그래머홀릭을 한다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룰 건지 학습 목표를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 설명이 끝나면 그래? 그러면 1시간 동안의 매시간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당부 말씀, 주의사항 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머홀릭은 물론 글씨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뭐 글씨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 설명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겠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머홀릭 이름 자체도 어법이 붙었습니다. 어법 완성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토익 토플 콕 집어 수강 대상인 우리 고3 재수생 친구들 모두 다 완벽하게 끝날 수 있게 어법을 쭉 완성을 시킬 건데요. 말씀드렸던 뭐 공무원이나 토익 토플은 시험 방향 출제 의도가 다를 수 있으니 그건 문제풀이 연습 따로 하셔야겠죠. 만 우리 수험생 친구들 고1, 2, 3 친구들은 이 한 권의 교재에서 다 끝날 수 있게 제가 어법 완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통인식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말이 어렵지만 제가 블라블라블라 학습 목표를 되게 많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뭘 어떻게 통인식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엉킨 실타래 좀 풀어놓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고2, 고3이라고 가정해도요. 18세, 19세입니다. 우리가 18, 19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어법 공부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걸 제가 20여 년간 쫙 지켜보면 이렇게 세그먼트별로요. 시제 땅, 분사 땅, 관계사 땅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어법 문제 그렇게 따로따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데나 막 밑줄 준 다음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엔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의 통인식이라는 얘기를 쓴 건데 엉킨 실타래부터 풀면 아마 쭉쭉쭉 연결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을 배우는 건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형식을 이해하다 보면 자동사, 타동사가 이해될 거고요. 자동사, 타동사가 이해되면 이해될 거고요. 거기서 그 안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태편은 물론 품사가 다르긴 하지만 분사에 능동 쓸래, 수동 쓸래도 다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세그먼트를 딱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순차적으로 연결하면서 엉킨 실타래 풀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번째, 지식의 깊이와 넓이 좀 깊숙하게 그리고 넓게 여러분들한테 지식 전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배운 건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건 굉장히 많아요. 뭐 분사구문 들어봤습니다. 관계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압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분사구문 중에 독립분사구문, 완료 수동 분사구문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완성하겠다라고 시작한 그래머홀릭이니까 이 안에서 기본부터 그래? 조금 더 어렵게 심어? 조금 더 어렵게 심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한꺼번에 쫙 그림을 그리면 결국 여러분들의 지식의 깊이도 넓이도 훨씬 충만해질 겁니다. 5번째, 어법 오류를 총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줬자도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대략적으로 잘못 캐치하고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역동사 목적어 무조건 동사 원형 이런 것들도 잘못된 지식이고요. 뭐 사람이면 ed를 쓴다? 수험생들이 그렇게 외우고 있대? 사물이면 ing를 쓴다? 뭐 이런 거예요. 잘못된 어법 지식들을 갖고 있다면 제가 다시 정리할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게 당연히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류의 어법들이 많으니까 제 입장에선 정리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5번까지는 말하자면 어법의 지식 쌓는 연습들입니다. 어법 배우자. 잘못된 거 정정하며 배우자. 아니 그래? 그러면 얄팍한 지식 우리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자꾸 세그먼트별로 분리하지 않고 엉킨 실타래처럼 쫙 풀자. 다 제 역할입니다. 다 지식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턴 알면 뭐해. 우리 수험생들이 백날 하는 얘기가 그건데 선생님 아는 건데 틀렸어요. 아는 건데는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틀렸거나 혹은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적용을 못해서 틀렸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교재 안에 실전 심화를 넘어서 니네 적용할 수 있게까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6번째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겠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6번과 7번은 비슷한 얘기인지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순서 알죠? 제가 이거 1강에서 할 겁니다. 간접 의문문의 순서는 우리 중학생 애기들 갖다 놔도 대답할걸요? 의주동 이런다고요. 근데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간접 의문문을 묻는다. 다음 중 순서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간접 의문문을 출제자가 묻는 걸 어떻게 포착을 해야 의주동을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 간접 의문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의주동 순서 대입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론 아닌 원인부터 설명할 거예요 라고 했죠. 이 아주 쉽게 예문 들면 됩니다. 또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우리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거의 다 대답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아니나 달라 시험 문제 틀려왔어. 그리고 이제 해설지를 쫙 봤어. 그랬더니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이면서 시제가 현재를 대신했어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머 또 아는 건데 틀렸대. 시간 조건 부사절이 뭔데요? 몰라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처음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네가 알고 있는 그 결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걸 대입할 수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요거 결론만 간접의문 의주동 결론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러면 적용을 못하겠지? 그러면 점수로 보상을 못 받겠지.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일단 지식을 많이 늘리자는 당연해요. 그러나 배웠으면 맞춰갖고 와야죠. 점수로 보상은 받아야죠. 그래서 아는 거 적용할 수는 있긴 해야죠.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쉬운 예로 분사구문 가겠습니다. 자, 제가 또 분사구문을 만드는 순서 알아요? 그럼 이제 다 대답하실걸요? 분사구문 만드세요. 그럼 처음에 뭘 생략한대요? 접속사를 생략한답니다. 좋습니다. 접속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뭐 한대요? 주어를 생략한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주어 생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그런데 출제자가 다음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드시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완성된 분사구문, 즉 말하자면 결론을 주고 이게 맞니 틀리니를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원인을 알아야 돼요. 시간 조건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결론 말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거꾸로 원인부터 찾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항상 결론만 생각했지 앞에 어떻게 출제자가 나오는지 뭐 의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틀렸던 거죠. 제 입장에선 설명할 때요. 이왕이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적용할 건지 원인부터 설명하면서 결론 찾아갈 수 있게 즉 다시 말하면 아는 것 적용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지금 학습 목표입니다. 8번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출제자가 뭘 물어본지를 아는 순간 그동안은 만약에 when이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 간접의문은 when일 수도 있어요. 시간 부사전 when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관계 부사 when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아야지. 그러면 출제자가 이 셋 중에 뭐 물어봤구나 확인하면 적용할 수 있고요. 적용하면 점수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어법 영역이라는 것은 영어의 다른 구문들, 즉 독해랑은 달라서 영역이 달라서 독해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바로 성적으로 다음날 보상받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바로 다음날 성적으로 보상받으면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왜 슬럼프를 겪고 왜 절망하겠습니까? 공부했는데 티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내가 잘못 공부했나 봐.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라면서 슬럼프를 겪겠죠. 근데 어법 영역은 다릅니다. 일단 지식부터 쌓아놓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만 확인하면 그래서 적용하는 순간 점수로 바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머홀릭은 아마 완강하고 나면 이제 적어도 물론 또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보면 적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 출제자 이거 못 묻네. 왜 맞았네. 왜 틀렸네. 충분히 많이 현안이 되실 겁니다. 눈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건 또 제가 할 일입니다. 이게 8번까지는 말하자면 적용 연습입니다. 지식 배운 거 갖고 적용하자. 알고 있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걸 써먹어서 점수로 보상받아야 하니까 이 8번까지만 가도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nothing better than this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더 좋게 하려면 우리가 어법은 어법대로 가야 하지만 제가 구문독해의 초석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외의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통인식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줄게. 잘못된 거 내가 다 정리할 거고 지식의 깊이 익혀줄 거고 엉킨 거 실타래 풀어서 쫙 그림으로 파노라마로 만들어줄 거고 무한반복 누적 복습 통해서 통인식 시켜줄 거야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죠. 우리 수험생들한테 저는 복습하세요 라는 말 잘 안 합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잘 안 합니다. 까짓 거 그냥 내가 같이 하고 만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저 복습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복습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3강 강의 나갈 때 2강 복습하고 3강 이런 식이 아니고요. 1, 2강 복습하고 3강 4강 나갈 때 1, 2, 3강 복습하고 4강 5강 나갈 때 1, 2, 3, 4 복습하고 5강 이렇게 누적 복습할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랑 저랑 하면 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맞게까지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세상에서 여러분들만이 만든 단 한 권밖에 없는 영문법서가 탄생할 겁니다. 교재엔 물론 깨알같이 어법의 문서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어법 수업하면서 교재를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고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주면 되니까요. 물론 교재에는 제가 빨간색도 쳐놨고요. 파란색도 써놨고요. 올 컬러 인쇄에 아주 아름답게 빨주노초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재는 뭐냐면 4차원 그래프가 아닌 거죠. 이게 눈에 팍팍 띄지 않는 거죠. 목소리에 중요 빈도수도 없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교재 중간중간에 보시면 노트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교재 안에 제가 설명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나 둘 필기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교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작은 교재 안에 여러분들만이 만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내 손 영문법서가 탄생할 겁니다. 수능은 영어 영역 3교시에 보니까요. 점심시간 활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갖고 간 이 노트 필기는 아마 11월 수능까지 계속 써먹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유일무이한 멋들어진 영문법서를 만들 거고, 11번째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건 어법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구문독해로 살짝 연결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항상 말씀하시는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해서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구나 절, 뭐 수시, 관계사, 분사 이런 것들이 막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법 지식 이제 많아. 그러면 그걸 구문 독해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작업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까지 같이 이어갈 겁니다. 교재에도 역시 구문 독해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제 학습 목표입니다. 마지막 어법은 로즐리라고 하는 자랑 같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붙인 별명도 아니고요. 그동안 수업을 들었었던 선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붙여줬던 이름입니다. 항상 어법은 로즐리 아니면 로즐리 또 나오는 복습, 이게 가장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름을 걸어놓고 로즐리의 그래머홀릭이라는 강의를 시작하면 내가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저랑 같이 30시간 채워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몫이 없습니다. 다 내 역할입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지식 늘려줄게. 잘못된 거 정정해줄게. 어떻게 출제자가 나오는지 다 활용하게 해줄게. 이것까지는 내 역할이지만 사실은 시험은 여러분이 봅니다. 제가 뭐 아무리 잘 가르친들 막상 적용하러 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못하면 우리는 뭐 시간을 버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찰떡궁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학습 목표라면 차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학습 목표를 써놨고요. 한눈에 보시게 써놨고요. 그러면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될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는 매 시간 누적 복습을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제일 먼저 제가 나타나선 아마 전 시간 거 복습할 겁니다. 1강에서는 뭐 배운 게 없었으니까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만 2강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누적 복습하며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의 학습 목표, 우리 수험생들은 또 의지를 불끈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오늘은 뭘 배우겠다, 학습 목표를 우리 같이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지 아니합니다. 아시는 친구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필기하는 거 정말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법은 독해 영역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가지려고 설명만 들을 겁니다. 설명이 다 끝나면 제가 또 칠판에 아름답게 빨주머쇼판 한번 써놨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필기하세요 라는 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교재 몇 페이지 공란에 아름답게 또 필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간이 주어지고 나면 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단문 연습 또는 수능형 실전 연습 하면서 시간이 마무리될 겁니다. 30강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니 이 강의 구성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는 제 분량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량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완강하십시오. 기존의 강의가 너무 길어서 용두사미처럼 했다면 요번에 우리 그래머홀릭은 아주 컴팩트하게 30강이면 끝낼 겁니다. 그 안에 제가 기본, 실전, 심화 다 놓고 어법 문제풀이에 구문 독해까지 한다는데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완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부탁 말씀은 절대 필기는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많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중력으로 설명 잘 들으시고 필기 시간 따로 주어질 테니까 감독님 아름답게 필기 좀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필기는 따로 하지 마시고 대신 필기 시간에 주어지면 내 손으로 만든 영문법서 멋들어지게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완성해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 복습하거나 할 때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세요. 큰 소리로 따라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독서실에서 볼 수도 있고 자율학습 시간에 이어폰 듣고 있는데 킥킥킥거리고 막 복습 같이 큰 소리로 하고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죠. 제 말은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참여하시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입니다.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완강만 하고 수업 시간은 필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많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늘 강조하지만 제가 설명은 멋들어지게 할 겁니다. 근데 시험을 제가 보러 가지 않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랑은 찰떡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줄게. 대신 너도 잘 따라와. 대신 나 말고 네가 시험을 보러 가니까 잘 적용해 갖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를 갖고 우리 다음 시간부턴 본격적인 1강부턴 열정의 마음. 아 그래? 로즈가 이제 다시 시작한단다. 그러면 여기서 어법 한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하지. 잘못된 것까지 다 정정해 준다는데. 그러면 이 어법에서 구문독해로까지 초서까지 만들어 준다니 그래 그래모올리 끝나면 이제부터는 진짜 멋지게 독해만 매진할 수 있게 나 스스로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멋진 열정 갖고 다음 시간 본격적인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